부부가 기초연금을 같이 신청하면 2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금액부터 꼭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각자 20%가 먼저 빠집니다. 한 사람당 최대 금액은 27만 9,760원으로 내려가고 부부 합산은 55만 9,520원이 됩니다. 계산기로 보면 한 사람당 월 6만 9,940원, 부부 합산으로는 월 13만 9,880원 차이입니다. 1년으로 바꾸면 부부 통장에서 167만 원 넘는 기대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돈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실제 입금액을 기대액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분들은 두 번째 감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있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확인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월 52만 4,550원 초과입니다. A 급여액은 월 26만 2,270원 초과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헷갈리지 않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에 어떤 숫자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연금은 큰 말보다 작은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느냐보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가 생활비를 바꿉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부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나 연금만 단순히 더한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집값, 금융재산, 근로소득,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이 계산을 통과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차이입니다. 한 분만 수급권자라면 단독 최대액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입니다. 말로 들으면 작은 조정처럼 보이지만 생활비 장부에서는 꽤 선명한 차이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7만 원은 한 번의 장바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약값이 있는 집에서는 한 달 부담을 가르는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제도가 2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생활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거비, 전기요금, 가스요금처럼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비용은 한 사람씩 따로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논리보다 입금액이 먼저 보입니다.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가 벌어지면 그 차이는 설명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도를 비난하거나 옹호하기보다 신청 전에 숫자를 정확히 보자는 데 초점을 둡니다. 부부 감액은 이미 적용되는 확정 제도입니다. 부부 감액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사와 법안에서 볼 수 있지만 현재 수급액을 계산할 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여전히 20% 감액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통장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때는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보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고 들은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공식 기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쪽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두 제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액이냐, 일부 감액이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가 확인 지점입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므로 150%는 월 52만 4,550원입니다. 여기서 바로 탈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선은 자동 탈락선이 아니라 연계 감액을 따져봐야 하는 확인선입니다. 실제 산식에는 국민연금 급여액만이 아니라 A 급여액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A. 급여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별 값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국민연금을 비슷하게 받는다고 해도
기초연금 감액액이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납부했는데 왜 기초연금이 줄어드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벌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노후 보완 장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식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를 후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평생 들어오는 기본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 몇만 원 줄어도 국민연금 자체가 더 크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낮은데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국민연금 급여에, 내 A 급여에 우리 부부 소득 인정액을 같이 놓고 보면 실제 입금액이 얼마인가? 이 질문을 해야 소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이름은 어렵지만 생활 장면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선정 기준액 바로 근처에 있는 가구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이 월 395만 2천 원이라고 해서 그 아래에만 있으면 항상 최대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준선을 넘는다면 넘는 만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을 적용한 뒤에 금액을 놓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부부 감액 하나만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보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하나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순서와 조건에 따라 겹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에게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이름을 모르면 상담을 받아도 어느 지점에서 돈이 줄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이 산식을 설명해도 내 머릿속에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라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문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은 부부라는 이유로 생기는 20% 감액입니다. 둘째 문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보는 연계 감액입니다. 셋째 문은 선정 기준액 근처에서 총소득 역전을 막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문 하나를 통과했다고 모든 계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각 문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최종 입금액이 보입니다. 이제 실제 생활비 관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단독 최대액 2배는 69만 9,4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후 합산 최대액은 55만 9,520원입니다. 차이는 월 13만 9,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달 식비 일부일 수도 있고 약값과 관리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니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차이를 놓칩니다. 연금 생활에서는 큰 지출보다 반복 지출이 더 무섭습니다. 한 번 빠지는 10만 원보다 매달 빠지는 10만 원대 돈이 더 오래 압박합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차이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아직 65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 나의 연금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 조기 수령 여부, 근로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함께 움직입니다. 연금은 하나씩 따로 보는 순간 틀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기초연금을 신청할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 장에 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기 노령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으면 국민연금액이 6% 줄고 최대 5년이면 30%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감액입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을 줄이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아지면 연계 감액 확인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유리하다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국민연금이 평생 줄어드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한 달만 보고 결정하는 돈이 아닙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받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조기 수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한다면 총 수령액과 건강 상태와 생활비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늘고 최대 5년이면 36%까지 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만 보면 연기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커지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확인 지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내 현금 흐름, 배우자 연금, 의료비, 주거비,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연금 선택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 리듬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판단에서 중요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금융소득, 사업소득, 재산 조건이 엮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에 들어오는 총액을 보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건강보험료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늘어 매달 통장 입금액이 커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생기면 체감액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차이가 커서 영상에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확인 목록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놀라기 쉽습니다. 연금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신청 시점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살이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되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일 전달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생활한다면 한 사람의 돈 문제가 아니라 가구 전체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상황별로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도울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의 사칭에 금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정보는 돈과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간 영역입니다. 상담 전화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상한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영연금 여부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도 예외와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반정 대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직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나 법안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와 실제 시행은 다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현재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때 다시 신청 가능성과 수급액을 점검하면 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변화는 희망일 수 있지만 통장 계획은 확정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못 받는다와 덜 받는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2배냐입니다. 답은 역시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수급권자라면 각각 20% 부부 감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독 최대액 2배가 아니라 부부 합산 최대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부 감액이 곧 없어진다는데 기다려야 하느냐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는 있지만 현재 신청 가능한 돈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상담 없이 미루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넷째 질문은 조기 수령을 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하느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계 감액이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평생 줄어드는 대가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대 수명, 건강 상태, 배우자 소득,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질문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선정 기준액과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가구라면 마지막에 실제 지급액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을 모르면 왜 최대액이 안 나오느냐는 의문만 남습니다. 여섯째 질문은 신청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느냐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질문은 자녀 소득이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별도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 항목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질문은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느냐입니다. 집이 있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이 있으므로 실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홉째 질문은 금융재산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금융재산도 일정 공제 뒤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도 아니고 예금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액도 아닙니다. 몇 번째 질문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더 유리하냐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수급권자가 되는 상황과 한 사람이 일부러 포기하는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부 전체 생활비로 보면 둘 다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직영연금, 나이 차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확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의 나이와 신청 가능 월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중 누가 먼저 65살이 되는지, 한 달 전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액이나 현재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노령연금 월액만 적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 확인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다른 공적연금, 임대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부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모의 계산은 확정 판정이 아니지만 상담 전에 큰 방향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과 상담을 받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담 접수를 도와줄 수 있고 지자체가 조사와 결정과 지급을 담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바꾸는 결정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봐야 실수령 감각이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우자의 지정연금 여부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본인은 대상처럼 보여도 배우자의 연금 종류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청 뒤 결과 통지를 보고 감액 사유를 확인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부부 감액인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적게 나왔구나 하고 넘기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로 매년 변동사항을 챙깁니다. 소득, 재산, 세대 구성, 해외 체류,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같은 변화가 생기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현재 시행인지, 법안 발의인지, 정부 계획인지 구분합니다. 연금 뉴스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곧 바뀐다는 말입니다. 곧 바뀔 수 있다는 말과 이미 바뀌었다는 말은 생활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부부 감액 축소 논의는 시니어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면 계획표에는 전망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저소득층 우선 적용이나 단계 확대 논의와 일반 수급자 최대액을 섞으면 안 됩니다. 현재 일반 기준을 설명할 때는 월 34만 9,700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영상 댓글이나 주변 대화에서 누가 40만 원 받는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과 시행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례를 따라가면 신청 판단이 흐려집니다. 연금은 남의 사례가 아니라 내 자료로 계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다는 말은 확인할 순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감액은 두 분 모두 받으면 20%가 먼저 빠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공단에서 확인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선정 기준에 가까이에 있으면 마지막 지급액이 줄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문장만 잡아도 상담을 받을 때 질문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상담원에게 그냥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 감액만 적용되는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있는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A.
급여에 또 산식에 들어가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부부 소득 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기준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들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연금은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알고 물어보면 줄일 수 있는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는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돈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 시점, 아내의 기초연금 신청 시점, 두 사람의 근로소득 변화가 같은 표 안에서 움직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 뒤에도 소득 인정액에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산정에도 변수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퇴직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일하는 과도기에는 특히 계산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직 후 몇 년은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나온 금액이 영원히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준 연금액이 바뀔 수 있고 선정 기준액도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변합니다. 정책이 바뀌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조건이 바뀌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묻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생활 장면으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식탁에 앉아 예상 연금액을 적습니다. 단독 최대액 2배를 적으면 69만 9,4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을 넣으면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확인선을 넘는다면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지 봅니다. 가까우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최종 지급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실제 입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보면 감정이 줄고 판단이 생깁니다. 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단정입니다. 국민연금 있으면 못 받는다. 둘이 받으면 2배다. 조기 수령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올해부터 다 바뀐다. 이 네 문장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감액을 확인한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부부 감액을 먼저 본다. 조기 수령은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평생 감액까지 계산한다. 제도 개선 소식은 확정 시행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연금 생활에서 적당한 긴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문에서 오는 공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에서 오는 긴장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65살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청하고 아내는 아직 64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모두 수급권자가 아닌 상태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도 수급권자가 되면 부부 동시 수급 구조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부부 감액 적용 여부가 새로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한 분이 직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연금 종류, 신청 시점이 모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제도로 들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집에서는 은퇴 시점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일을 그만두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 차이가 연금 계산에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같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기억하고 돌아오면 빠지는 정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료도 한 사람 것만 들고 가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 예상액, 통장, 재산, 부채, 주거 형태를 함께 정리해가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도와준다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면서 항목만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결정하는 방식보다 부모님이 이해하도록 옆에서 숫자를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니어를 무능하게 보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제도가 복잡한 것이지 어르신이 부족해서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부부감액, 연계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 대화에서는 왜 모르셨어요가 아니라 같이 확인해 보자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신청 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자존심이 걸린 돈이기도 합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 키운 분에게 작은 돈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월 몇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병원 가는 날의 택시비이고 누군가에게는 손주에게 줄 용돈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설명할 때도 조롱이나 과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돈을 지키려면 소문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은 출발점입니다. 확정 판정은 아니지만 상담 전에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실제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전환 영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관이 여러 곳이라 번거롭지만 역할을 나누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한 곳에서 모든 답을 완벽히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와 지자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눠 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영상 끝에서 가져가실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26년 현재 각각 20% 감액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있다고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월 52만 4,550원 초과 여부와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선정 기준에 근처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물어봅니다. 넷째,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은 기초연금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평생 수령액, 배우자 연금, 건강보험료, 생활비 부족 시기를 함께 봅니다. 다섯째, 제도 개선. 뉴스는 반가운 소식으로 보되 확정 시행 전에는 생활비 계획에 확정 금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여섯째, 65살 생일 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곱째, 결과가 예상보다 적으면 감액 사유를 3가지 이름으로 물어봅니다. 이 7가지를 적어두면 연금 상담이 훨씬 덜 막막해집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로 기대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생활자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기초연금 산식에서 조정된다는 점도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정확히 묻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은 현재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의견이 아니라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산식을 모두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두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새 이름만 잡고 상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부부 소득 인정액, 신청 가능 월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4가지 자료가 있으면 막연한 걱정이 실제 질문으로 바뀝니다. 실제 질문은 실제 답으로 이어집니다. 연금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고 우리 집 상황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확인 습관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2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감액 기준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조기 수령으로 한쪽 돈만 좋아 보일 때는 평생 줄어드는 국민연금까지 같이 보십시오. 제도 개선 소식이 들릴 때는 시행일과 대상과 법 통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소문보다 내 자료가 강합니다. 기대액보다 실제 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불안보다 확인이 낫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국민연금 예상액을 적고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작은 확인이 한 달 생활비의 빈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매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돈입니다. 식탁 위 돈은 소문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확인한 숫자와 차분한 질문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집안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사례는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가 아직 일을 조금 하는 집입니다. 남편은 노령연금을 월 60만 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작은 가게 일을 도와주며 근로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곧 기초연금 나이가 되었고 주변에서는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 먼저 볼 것은 남편 국민연금이 연계 감액 확인선에 걸리는지입니다. 월 52만 4,550원을 넘는다면 A, 급여액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의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구조가 있지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재산과 금융재산까지 들어가면 결과는 더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은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남편 국민연금, 아내 근로소득, 부부 재산을 합친 뒤 실제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집입니다. 각자 국민연금이 많지 않으면 연계 감액 걱정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예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근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보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액만 보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재산 환산액을 놓칩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는 연금 통장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자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부 중 한 분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집입니다.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예외와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만 듣고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 연금 관련 법안 소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 논의를 나눠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자녀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집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소득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 매달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고 실제 생활비 체감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이 몇만 원 늘어도 건강보험료가 함께 생기면 기분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건강보험료 확인은 같은 주간에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부부 중 한 분이 조기 노령연금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조기 수령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연계 감액만 피하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계산이 좁아집니다. 국민연금이 1년 조기마다 6% 줄어드는 것은 평생 따라갑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더 나오는 것과 국민연금이 오래 줄어드는 것을 한 표에 넣어야 합니다. 그 표에는 의료비와 주거비와 배우자 소득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연기연금을 고민하는 집입니다. 국민연금을 늦추면 늘어나는 금액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1년마다 7.2% 증액이라는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커지면 기초연금 산식과 건강보험료 판단에서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기 선택은 오래 살 가능성만 보는 계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생활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신청 나이에 도달했지만 신청을 미룬 집입니다. 소문으로는 곧 부부 감액이 줄어든다니 조금 기다리자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확정되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을 수 있는 현재 급여를 상담도 없이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제도 변화는 나중에 반영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선정 기준액을 살짝 넘을까 걱정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작은 소득 변화에도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근로, 임대소득, 금융소득, 부채 변화가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이 대충 계산한 금액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이 계산 뒤에 실제 상담을 받는 이유는 세부 공제와 환산 방식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배우자 사망 뒤 혼자 남은 분입니다. 가구 유형이 달라지면 선정 기준액과 수급액 구조도 바뀝니다. 상실감이 큰 시기에 이런 행정 절차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대 구성과 소득 변화는 신고와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변동 사실을 상담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서류 정리를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열 번째 사례는 이사를 앞둔 집입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와 주거 형태가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옮기거나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계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 자체가 무조건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형태가 바뀌는 순간 기초연금 상담도 함께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 생활에서 집 문제와 현금 흐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사례를 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일한 답이 아니라 조건별 답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개인 산식을 대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질문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종이에 4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첫 칸에는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씁니다. 둘째 칸에는 A 급여액 확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셋째 칸에는 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를 적습니다. 넷째 칸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직영연금 여부를 적습니다. 이 4칸이 채워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할 때도 말이 짧아집니다. 우리 부부가 기초연금 배상인지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 뒤 예상액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들어가는지 묻습니다. 제도 개정 소식이 내 신청 시점에 이미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생활비 질문입니다. 한 달 장보기 돈이 얼마 남는지 묻는 말입니다. 약값과 관리비를 내고도 통장 잔액이 버틸 수 있는지 묻는 말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좋은 정보는 사람을 겁먹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는 다음 행동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입니다. 그 다음 행동은 복지로 모의 계산입니다. 이어지는 행동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입니다. 마지막 행동은 결과 통지서를 보고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숫자가 예상보다 낮아도 당황만 하지 마십시오. 왜 낮은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 때문인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인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인지 구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구분이 되어야 다음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다면 그 역시 이유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건 덕분에 감액이 적었는지 알아야 상황이 바뀔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생활은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이유를 알아야 오래 버팁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부부 대화입니다. 연금 문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떠안기 쉽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고지서를 알고 있지만 아내의 기초연금 신청 시점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장부를 알고 있지만 남편의 A 급여액 조회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각자 아는 정보가 다르면 판단이 반쪽이 됩니다. 식탁에서 서로를 탓하지 말고 자료를 합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집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건강보험은 누구 밑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말싸움으로 시작하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말싸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치를 낮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현금 흐름이고 기초연금은 그 위에 놓이는 보완장치입니다. 두 제도가 부딪히는 지점을 이해해야지 한쪽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조기 수령 유혹도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때문에 국민연금 평생액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생계가 급한 집에서는 조기 수령이 숨통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집에 같은 답을 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 전에 확인할 항목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A급여액, 기초연금 예상액, 건강보험료 변화, 배우자 소득, 생활비 부족 기간입니다. 이 6가지를 같이 보면 선택의 무게가 보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답이 쉬워 보이고 모두 보면 답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답이 꼭 기분 좋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쁜 결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또 다른 함정은 연금 유튜브나 블로그 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 폐지 같은 말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목에는 대상과 시행일과 조건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글을 볼 때는 항상 3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이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가? 둘째,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가? 셋째, 내 가구 조건에도 맞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활비 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다. 희망적인 뉴스는 희망으로 남겨두고 확정된 기준은 계산표에 넣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노후돈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시청자에게는 통장 입금액입니다. 정책 논쟁을 몰라도 신청은 해야 합니다. 법안 내용을 몰라도 현재 감액 기준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사를 따라가지 못해도 내 상담일 기준의 적용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내 돈을 지키는 질문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숫자를 되새기겠습니다. 단독 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동시수급 최대액은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입니다. 두 분이 함께 받을 때의 최대 합산액은 월 55만 9,520원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확인서는 급여액 월 52만 4,550원 초과입니다. A. 급여액 확인서는 월 26만 2,270원 초과입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들은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 메모 맨 위에 적어두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적어가면 상담자가 설명하는 말이 더 잘 들립니다. 적지 않고 들으면 모든 숫자가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연금 상담은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메모를 들고 가도 됩니다. 자녀에게 메모를 부탁해도 됩니다. 통화할 때는 날짜와 상담 내용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을 때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들은 답과 2027년에 바뀐 답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금 기준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도 바뀌고 기준 연금액도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에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2026년 6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뒤 시간이 지나면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는 분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연금 정보의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정확한 정보일수록 기준일을 붙입니다. 기준일 없는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준도 하나 세워두면 좋습니다.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면 손해라는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어떤 문에서 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부 감액이면 제도상 기본 조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면 국민연금 관련 산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면 선정 기준의 근처의 소득 인정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원인을 알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분노만 남습니다. 노후돈을 지키려면 분노보다 원인 구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숫자를 외면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숫자를 보고도 다음 행동을 찾을 때 생깁니다. 부부가 감액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 감액이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감액에서는 탈락인지 일부 수급인지 먼저 갈라서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에는 당장 버티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생활비 공백이 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답은 한 문장이 아니라 조건표입니다. 조건표를 만드는 사람이 노후 생활비를 더 차분히 지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 쓸 말을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물을 때는 제 노령연금 월액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물을 때는 우리 부부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과 예상 감액 사유를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국민연금 수령으로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할 때는 입력값을 대충 넣지 말고 국민연금 월액과 금융재산과 주거정보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넣어야 합니다. 상담 결과가 어렵게 들리면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부부감액, 연계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중 어느 것인지 나누어 설명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요청은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본인 급여를 이해하기 위한 정당한 질문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메모를 읽어주며 다시 확인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복잡한 설명을 그냥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의 돈이고 어르신의 생활입니다. 제도가 어려울수록 설명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면 상담 내용을 대신 결론 내리지 말고 부모님이 이해한 말을 확인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말한 내용을 자녀가 다시 정리해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대본의 앞부분에서 말한 손실을 다시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월 13만 9,880원 차이는 부부 감액만 놓고 본 기대 차이입니다. 이 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부부 합산액은 늘어납니다. 핵심은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2배를 기대하면 실망하고 1.6배 구조를 알고 신청하면 계획이 맞습니다. 기대가 맞아야 생활비 장부도 맞습니다. 틀린 기대는 지출 계획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부 기초연금은 2배 계산이 아니라 부부 감액 뒤 합산 계산입니다. 이 문장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장부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연계 감액도 공포보다 확인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끝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산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자료를 보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적어도 막연한 소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정보의 속도보다 정보의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빠른 소문은 마음을 흔들지만 정확한 기준은 행동을 만듭니다. 이 영상에서 실제 이미지를 만든다면 저는 연금 명세서와 통장 2개와 계산기를 한 화면에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문제가 결국 그 3가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명세서는 제도 기준을 보여줍니다. 통장은 실제 입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기는 내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공포가 조금 줄어듭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확인 가능한 물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종이와 통장과 상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 확인 기록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건강보험 상담 메모를 한 파일에 넣어두십시오. 해마다 꺼내보기 좋게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 파일 위치를 알려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노후도는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알 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통장 비밀번호나 민감한 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정도는 가족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 입원이나 이사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헤매지 않습니다. 연금 관리는 본 관리이면서 생활 관리입니다. 생활 관리는 혼자 완벽히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부부 감액 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확인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세 단어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라는 말도 꼭 붙여두십시오. 제도 개선 뉴스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습관도 가져가십시오. 이 5가지가 있으면 다음 행동은 시작됩니다. 연금 생활은 완벽한 계산보다 반복 확인이 이깁니다. 한 번 틀린 계산을 했더라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다른 말을 해도 공식 상담으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작은 착오가 있어도 신청과 문의를 이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크게 한 번에 뒤집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정확히 알고 매달 나가는 돈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내 연금 숫자를 적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점검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연금 통장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먼저 부부 감액 여부를 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20% 감액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확인선을 넘는지, A 급여액이 산식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묻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가까이에 있으면 마지막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물으면 상담도 훨씬 짧아집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어느 지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금 고지서나 결과 통지서는 그냥 보관하지 말고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감액으로 줄어든 금액인지 다른 감액이 추가되었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내년에 다시 상담할 때 그 표시가 기준점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볼 때도 말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줄었고 여기서 다시 계산했다는 흐름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숫자는 금방 섞입니다. 종이에 남기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다음 질문이 생기면 제도를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거창한 투자보다 이런 기록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은 한 번의 큰 수입보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매달 나가는 돈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험비가 많은 달, 명절 지출이 있는 달, 관리비가 뛰는 달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몇만 원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한 달의 안정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입니다. 연금 설명은 그래서 차갑게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공포를 3, 희망을 7로 두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서운 숫자만 말하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능한 행동을 함께 말해야 신청하고 확인합니다. 부부 감액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연계 감액이 있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가까이에 있더라도 일부 수급 가능성과 다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금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5살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결과 통지서와 입금액을 다시 맞춰보면 됩니다. 배우자가 새로 수급 나이에 들어간다면 그 시점에 부부 감액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바뀌거나 일을 시작했다면 소득 인정액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불안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여도 하나씩 나누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기관에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복지로 모의 개선을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나 공단 상담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 문의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결과를 배우자와 같이 읽습니다. 이 순서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소문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생기면 마음도 조금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숫자를 더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본 숫자는 생활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생활비 계획이 생기면 불안한 뉴스에도 덜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올해 다 바뀐다더라 말해도 시행 여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국민연금 받으면 끝이라더라 말해도
동시 수령 가능성과 감액 기준을 나눠보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더라 말해도 합산액과 기대액을 구분하게 됩니다. 조기 수령이 답이라더라 말해도 평생 감액과 당장 생활비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노후 돈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 계산을 다시 마음속에 남기겠습니다. 기초연금 단독 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액 대상이면 각자 27만 9,760원입니다. 부부 합산 최대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2배 기대액과 비교하면 월 13만 9,880원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확인선은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입니다. 이 숫자는 탈락선이 아니라 확인선입니다. 그 한 단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탈락선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확인선이라고 생각하면 문의하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사람은 포기보다 문의를 선택합니다. 혹시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작은 봉투 3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봉투에는 부부 감액이라고 적습니다. 둘째 봉투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적습니다. 셋째, 봉투에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적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 결과가 나오면 어느 봉투에서 줄었는지 표시해두는 방식입니다. 전문 용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봉투 이름만 구분하면 됩니다. 부부 감액 봉투는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인지 보는 곳입니다. 연계 감액 봉투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을 보는 곳입니다. 소득 역전 봉투는 선정 기준에 가까이에서 최종 입금액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결과 통지서가 조금 덜 낯설어집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많아도 같은 이름끼리 묶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다음 상담 때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면 더 이상 남의 사례만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내 조건으로 묻고 내 기준으로 답을 듣게 됩니다. 그 변화가 오늘 영상의 실제 목적입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비밀,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는 확인 순서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움직이면 그 순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청 지연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 계획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연금 선택이 부부 전체 현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은 각자 따로 알아보는 돈이 아니라 함께 맞춰보는 돈입니다. 연금 상담 뒤에는 집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생활비 장부에 옮기면 빠진 항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놓친 질문을 다시 묻는 태도입니다. 연금은 한 번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계속 조정하는 생활 관리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한 사람의 기억만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은 상담도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뒤 바로 금액과 감액 사유와 다음 확인 날짜를 적어두십시오. 그 작은 기록이 다음 달 통장을 볼 때 불안을 줄여줍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 감액을 알고 연계 감액을 확인하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물어보자는 말입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말고 제도 변화는 확정 기준으로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은 남의 말보다 내 자료로 계산하자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시작하는 날이면 충분합니다.